이 면역 반응이 과잉하게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면역 질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면역 질환이라고 할 때 항상 같이 따라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요 염증이에요. 면역 질환에 꼭 연결시켜서 떠오르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 염증 반응을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혈관, 내 몸의 세포에 어떤 이런 도둑놈이 침입을 합니다. 도둑놈이 침입을 하게 되면 이 혈관을 떠돌던 비만 세포 같은, 얘는 호연구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애인데요. 얘가 이 적군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세포로 이렇게 침투를 합니다. 그럼 이 비만 세포라는 애는 이 적군을 때려잡다 보면 혼자서는 이 적군을 다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을 좀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 신호가 바로 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에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로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이 적군이 여기 왔다는 신호를 이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통해 분비해 주니까 피가 이쪽으로 막 몰려들어요. 피가 몰려들다 보니까 적군을 잡을 수 있는 내 몸의 경찰 군인들이 이 적군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 과정이 레드니스가 빨개져요. 피가 많이 모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피가 모이면 두 번째로는 투과성이 증가하게 되는데, 투과성이라 하면 이 면역 세포들은 혈액을 막 떠돌면서 내 몸을 정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혈액을 떠돌다가 적군이 있는 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려면 요 막이 있는데, 요 막을 열어주는 역할, 투과성을 증가시켜서 요 포식 세포들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역할도 두 번째로 요 히스타민이 하게 됩니다. 그럼 이 혈액을 떠돌던 포식 세포가 요 막을 통과해서 들어와서 적군을 때려잡게 되는 거죠. 이 적군을 때려잡는 과정을 우리가 면역 세포가 활성화됐다고 하는데, 이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 몸은 열이 나게 돼요. 열이라는 반응이 면역 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할 때 나타나는 반응인데, 이게 히스타민 유발하는 세 번째 작용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고 나면 이 도둑놈, 적군을 막 죽이고 나니까 면역 세포들이 이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막 증식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적군을 잡는 과정에서도 나타나고요. 그 적군을 다 죽여서 적군이 죽은 시체가 배출되는 과정에서도 통증이 나타나게 돼요. 어쨌든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이렇게 활성화되게 되면 우리가 이것들, 이런 붉어지고 투과성이 증가해서 스웰링, 붓고, 왜냐하면 피가 막 세포로 이렇게 삼출이 되니까 붓고, 면역 세포가 모여서 싸우다 보니까 열이 나고, 그 열이 나서 죽은 시체들이 배출되는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난 이 과정들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염증 반응이라는 것은 결국 내 몸에 들어온 도둑놈, 적군을 때려잡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건데, 이 중에서도 특히 오늘 하나 이 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라는 시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다 보니까 이 열에 너무 민감해요. 열만 나면 마치 큰일이 난 것 같고, 특히 아이를 기르는 어머님들은 아이가 열만 나면 이거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아주 걱정을 하면서 어떻게든 막 열을 떨어뜨리려는 온갖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 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열이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건 어떤 말이냐면, 면역세포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시상하부, 뇌에 있는 시상하부라는 곳에 체온 조절 중추라는 곳이 있어요. 즉, 내 뇌에서 내 몸의 체온을 어느 정도로 조절할지를 결정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작용을 해서 세트 포인트를 상승시킵니다. 내 몸이 원래대로라면 36.5도가 정상 온도였다면,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되면 뇌에서 내 몸의 정상 온도는 38.5도야. 38.5도가 될 때까지는 우리 몸이 열심히 열을 내야 돼. 라고 해서 이 세트 포인트를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트 포인트에 맞춰서 우리 몸이 열심히 열을 내게 되는데, 이 열을 내는 과정을 중개하는 역할이 하나가 바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인데, 이건 뒤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뇌에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분비되기 시작하면 얘는 여러 혈관이나 여러 세포들의 작용을 하면서 내 몸에서 열을 내는 작용을 중개하게 됩니다. 이걸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 건데, 열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열이 난다 하면 마치 세균과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열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열 나면 바이러스 감염된 거 아니야, 세균 감염된 거 아니야 해서 어떻게든 열을 낮추려고 하죠. 근데 사실 이건 틀린 말인 게, 열은 세균과 바이러스가 내는 게 아니고요. 내 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뇌에서 세트 포인트를 올려서 열을 내고 있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우리가 열이 난다는 걸 어떤 병균의 영향은 맞는데, 병균이 열을 내는 게 아니고 그 병균에 대응하기 위해서 내 몸이 열을 낸다는 거거든요. 왜 열을 내냐 보면, 자세히 살펴보면
열이 난다라는 말은 내 몸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요, 내 몸을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들은 힘을 못 써요. 반대로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이 면역세포들은 이 열이 나는 환경에서 일을 더 잘해. 힘이 나요. 그러니까 열을 낸다는 발열이라는 과정은 내 몸이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적군들을 죽이고 적군들이 일을 못하게 만들고 아군들이 일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이 스스로 내는 거지 이 적군이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지금 면역 반응이라고 지금 방금 발열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발열을 포함한 아까 처음에 제가 홍종열통, 그러니까 붉은 거, 종양처럼 이렇게 두드러기가 뭔가 올라오는 거, 열나는 거, 뜨거운 거, 통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면역 반응이라고 했는데, 이 면역 반응이 나타나는 이유는 어떤 항원 물질이 들어와서 그 물질이 내 면역 세포를 자극하니까 면역 세포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 항원 물질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우리는 면역 반응이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염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내 몸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 몸을 괴롭히려고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염증은 내 몸이 지금 항원 물질, 뭔가 나를 괴롭힐 만한 게 들어왔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신호인데, 이 신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내 몸에 염증이 생겼네? 염증이 생겼다면 이 염증을 유발한 어떤 물질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그러지 않고 염증이 일어나면 그 염증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염증은 우리 몸을 힘들게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열나고 붓고 아프고 가렵고 이런 것들, 이 증상들은 내 몸이 내는 소리인데, 이 소리가 나를 힘들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소리를 못 내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많이 쓰는 약들, 우리가 면역계와 관련돼서 사용하는 약들이 다 이런 기전을 갖고 있어요. 두 가지를 조금 자세히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는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라고도 하고 우리가 아스피린이다, 타이레놀이다, 이런 전반적인 소염 진통제, 해열제에도 다 포함되는 내용인데, 이 약들을 상당히 흔히 쓰죠. 조금만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진통제 먹고, 특히 여성분들은 생리주기마다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있고 미리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미리 아플까봐. 걔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에 원래대로라면 좀 어렵지만 볼게요. 아라키돈산이라는 물질이 프로스타글란딘으로 바뀌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통증을 유발하는 물질인데요. 이 물질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 콕스1,2라는 효소가 도와줘야 돼요. 내 몸은 원래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먹게 되는 이 엔세이드, 소염 진통제라는 약은 이 콕스를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를 억제하다 보니까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잘 안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만들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프로스타글란딘과 연관된 물질들 중에 브라디키닌, 세로토닌, 히스타민 같은 여러 물질들이 있는데, 이런 물질도 마찬가지로 안 만들어지게 돼요. 이 물질들은 혈관을 전반적으로 수축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들이 많고요. 또 히스타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가 모이게 하고 면역세포가 모이게 하는 역할, 그리고 가려움을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물질들이 안 만들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 엔세이드가 해주게 돼요. 그럼 이 물질들이 안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 피가 안 모이고 면역세포들이 안 모이다 보니까 염증이 안 일어나요. 통증이 안 일어나요. 열이 안 일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거를 진통제라고 먹고 소염제라고 먹고 또는 해열제라고 해서 이 약을 먹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건, 그러면 이 약이 작용해서 만들지 못하게 하려는 물질 중에 하나인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그럼 이렇게 없애야만 하는 꼭 나쁜 물질인 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프로스타글란딘은 우리 몸에서 원래 만들어지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은 그럼 왜 원래 만들어졌냐 했을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이걸 오늘 잘 아실 필요는 없는데 영어로 돼 있으니까 좀 어렵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자면, 심장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간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신장을 지켜주는 역할도 하고, 또 여기 헤마토포ie틱 조혈세포들을 지켜주는 역할, 근육을 지켜주기도 하고요, 부러진 뼈를 지켜주기도 하고, 망가진 장을 지켜주기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이 프로스타글란딘인데, 그게 단지 통증과 발열과 염증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 물질을 못 만들게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치료일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제가 환자분들 오늘 봤을 때 피부 질환도 같이 고민하셨던 분들이 좀 있으셨는데, 피부 질환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죠.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약제들인데, 이 스테로이드 계열의 약들은, 스테로이드라는 물질은 사실 내 몸에서 원래도 자연적으로도 분비되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내 몸에 부신이라고 이제 신장 위에 붙어 있는 장기가 있는데,
이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 중에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우리가 이제 코티솔이라고도 하는데 이 코르티코이드라는 물질을 인위적으로 약을 만들어낸 거예요. 합성을 해서 이 코르티솔과 유사한 형태를 만들어낸 건데, 이 스테로이드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류코트레인이라 그래서 얘도 사실 프로스타글란딘이랑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또 조금 더 호흡기에 특화된 물질인데, 이런 물질들이 못 만들어지게 한다거나, 아까 제가 면역기를 전반적으로 설명드릴 때 알려드렸던 사이토카인, 신호 전달 물질 중에 하나였죠. 그거를 억제한다거나, 또는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마이크로파시, 아까 정찰병이었죠. 정찰병들의 기능을 저하시킨다거나 하는 역할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면역 기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스테로이드인데, 부신 피질에서 이런 물질을 원래 왜 분비하냐면, 이 물질은 사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물질이에요. 내 몸에 어떤 위기 상황, 전쟁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 몸이 면역 기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일단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더 급하다 보니까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이 전쟁 상황에서 벗어나는 데 에너지를 다 쓰도록, 그 뒤에 일들은 다 일단 뒷차적 후순위로 다 밀어두고 이 전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힘을 쓰고, 근육이 힘을 쓰고 에너지를 쓰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도록 만들다 보니까 면역 기능을 약간 뒷순위로 미루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인데, 이걸 우리 몸이 원래 만드는 것보다 과도한 양으로 만들어서 넣어주는 게 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면역 기능을 억제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이토카인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여기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중에 이 사령관이 내 몸을 지켜주는 암살자나 저격수한테 너는 누굴 가서 죽이고 너는 누굴 가서 죽여라는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 이 사이토카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사이토카인을 억제하다 보니까 내 몸의 면역 세포들이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 공격할지, 누구를 살려줘야 될지 이 기능을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면역 기능이 아예 일을 안 하게 되면서 적군이 보여도 싸우지 않고 그냥 냅두고 알아서 살아가든지 말든지 냅두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게 이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종, 또 폐렴, 특히 면역력이 전반적으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감염에 쉽게 노출이 되고요. 그러면서 폐렴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역 저하 질환들이 발생을 하고, 또 부신에서 원래대로 분비해야 될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부신 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 당뇨나 뭐 골다공증, 아까 말씀드렸던 뭐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물질을 못 만들게 하다 보니까 골다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 사실 뭐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은 모두가 많이 알죠. 뭐 피부가 얇아지는 증상부터 해서 뭐 착색,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워낙 세고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약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이 참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면역력과 관련돼서 약물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름을 참 잘 지은 게 소염 진통제라고 하니까 소염, 마치 염증을 없앨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 약물들은 염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고요, 염증이 못 일어나게 하는 약이에요. 이건 정확하게는 다른 의미인데, 생긴 염증을 뭐 배출하거나 빨리 없애는 게 아니라 염증 반응, 면역 반응 자체, 면역력을 낮춰서 면역 반응 자체가 안 일어나게 해서 염증이 못 일어나게 하는 그 약이 이 소염 진통제인 거지, 또 스테로이드인 거지. 얘는 염증을 없애는 약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큰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염증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를 오늘 잘 새겨야 되는데, 내 몸이 염증이라는 소리를 내는 이유는 어떤 물질이 이 면역세포를 자극해서 내 몸이 이런 독소가 들어왔어, 항원 물질이 들어왔어 라는 신호로 열을 내고 가렵고 붓고 아픈 이런 신호를 내는데, 우리는 그 신호가 못 일어나게 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포인트는 염증이 안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염증은 도둑놈이 들어왔어, 적군이 침범했으면 싸워야 돼요. 싸우려면 내 몸은 염증 반응이 나타나야 돼요. 염증이 못 일어나게 하는 약물은 적군이 들어와도 걔를 방치하고 냅두게 하는 거지 적군을 없애고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약들은 주로 염증이 일어나지 못하게 했던 약들인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염증이 못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염증이 아예 안 일어나도 되는 상황, 그걸 만드는 게 우리가 치료라는 거죠. 이 그림 보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안정된 상태에서는요, 어떤 원인 물질, 독소가 막 날 공격하기 시작하면 내 몸은
소리를 내요. 아프다고, 가렵다, 붓는다, 어디가 막 통증이 생긴다, 이런 증상들을 소리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소리를 내 몸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원인 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 이 뇌 세포를 공격하게 되면 내 몸의 면역 세포는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면역 항진이라고 해요. 면역 세포가 처음에 몇 번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내 몸이 계속 나를 괴롭히니까 얘가 더 큰 소리를 냅니다. 한 번 맞았을 때 아야야 했던 애가 이제 더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걸 우리는 면역 항진 질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해서 애가 화가 나 있는데 엿다 대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원인 물질을 또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면역 세포들이 더 이상 일을 못하는 상황, 포기해버리는 상황, 면역 저하 상황이 일어나게 돼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소리를 내고 아무리 소리치고 난리를 쳐도 내 몸이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주지는 않으니까 모르겠다, 난 에라 모르겠어, 포기해버릴래 라고 하는 상태가 이 면역 저하 상태고요. 근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우리 몸이 멍청해서 사람들이 면역 저하가 되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하네, 이제 내 몸이 소리를 안 내니까 나 잘 해도 마음대로 해도 되나 보다 하고 엿다 대고 또 원인 물질을 제공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아예 미쳐버려요. 우리는 이걸 면역 교란, 자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자가 면역 상태는 뭐냐면 이제 가만히 있으면 진짜 큰일 나겠어, 이제는 안 되겠어, 내 몸을 지키려면 일단 적군인지 아닌지 구분할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어, 일단 내 눈앞에 보이는 놈들은 다 일단 한번 때려잡아보자, 그래야지만 내 몸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상태가 이 마지막 면역 교란 상태예요.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이제 저희가 마지막에 다룰 3가지 질환들인데, 이 자가 면역 질환 단계가 이렇다는 건 이미 몸이 이 면역 단계를 다 거쳐서 면역계가 교란까지 온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룰 질환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면역 항진 질환, 이제 다음 시간 2주 후에 저희가 다룰 질환들은 이 질환들인데,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이 알러지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면역 항진 질환들이에요. 하도 때려 맞다 보니까 면역계가 이제는 누가 때리려는 신용만 해도 놀라서 반응해요. 이전 같으면 한 대 맞으면 그냥 소리 내고 말았을 텐데, 이제는 때리려는 신용만 해도 아야야 하고 큰 소리를 내는 상황. 그게 이 면역 항진 상태인데, 이 질환들이 대표적으로 아토피, 비염, 천식 같은 알러지 질환들이에요. 이 질환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런 면역 항진 단계를 거쳐서 면역 저하 단계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게 만성염증, 바이러스 감염, 특히 암이에요. 암이라는 것은 내 몸이 원래대로라면 면역세포들 자기를 잘 하면 내 세포들을 지킬 수 있도록, 그 비정상 세포들이 증식할 수 없도록 내 면역계가 작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면역계가 저하가 돼서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 포기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틈을 타서 이 비정상 세포들이 증식하는 게 만성염증, 바이러스 감염, 가장 심한 상태가 암 같은 질환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내 몸을 공격해. 그럼 이때 나타나는 질환들이 바로 이런 류마티스 관절염,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또는 베체트병, 강직성 척추염, 요즘 증상도 많아요. 크론병, 사실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이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런 형태의 대부분의 우리가 어렵다, 난치다, 불치다 하는 질환들이 이 자가면역 질환들인데, 이 질환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긴 여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도달한 게 이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면역계의 전반적인 총론, 오늘의 핵심은 면역계와 약물을 잘 이해하시고 내 몸이 면역력이라는 게 어떻게 발동이 되는지를 오늘 이해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